바뀌어.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섬마다 하나의 정원 만들기에 나선 신안군이 주민들이 직접 키운 나무를 사들이며 주민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코로나19가 종료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주민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화재와 순환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 종료가 임박했지만 발표명령 책임자와 안매장의 진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이 하나의 섬에 하나의 정원을 가꾸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안군은 주민들이 직접 키운 나무를 사들여 비용 절감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원수 양묘 현장 연시회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시회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5년생 남매를 심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전문가가 직접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심고 어떻게 하냐면 칩니다. 이거 안 돼요. 연시회장 근처에서는 남매를 심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지금 심는 남매는 5개월 정도 화분에서 키워진 뒤 전량 신안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화분 하나에 15,000원가량의 비용을 들이고 신안군에 25,000원가량에 납품할 예정. 주민들은 묘목을 키워서 안정적인 판로를 갖고 신안군은 초달 가격보다 4배가량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할 수 있어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인 돈을 투자해서 또 그 돈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으로 믿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신안군이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에 적극 나선 행정 덕분입니다. 지난 6월 주민 350여 명이 참여해 설립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묘목을 생산 관리하고 신안군은 여기서 생산된 묘목을 구입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키운 나무를 우리 지역에 심음으로써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석 한 3조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이 신안군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참여 주민들이 6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400여 명의 주민들이 23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순천당협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설이 나돌았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졌던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고 신당을 통해 보편적인 시민들의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위원장의 거취가 큰 관심사입니다.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천 위원장은 언론에도 즉답을 피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집권당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거취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천 위원장의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지켜봐 주시기를. 한편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표심이 적지 않았고 자신의 고향인 곡성과 선거구가 묶여 있다는 점이 광양 지역 출마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고 이제 광양, 곡성, 구례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제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쪽으로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산업도시인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에 두고도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진상규명 최대 과제였던 발표명령 책임자와 안매장의 진실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출범한 뒤 4년 동안의 공식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급하게 처리한 안건만 직권사건 6건, 신청사건 7건으로 전체 137건 가운데 10%에 가깝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사건이고 사안 하나하나의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활동 기한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사회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가장 큰 과제였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는 자신감을 보였던 진상조사위였습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확실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인 안매장과 관련한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이 지목한 51개 장소에서 9개의 무연고 유해를 발굴했지만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된 유전자는 없었고 광주시 등에서 조사 권한을 넘겨받은 추정지에서도 아무런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5월 24일 벌어진 송암동 5인 사격 당시에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계엄군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진상규명을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한으로 남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영화 나와가지고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국민들이 밝혀내고 싶지만 이미 은폐됐다거나 아니면 이게 감춰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였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실망감은 너무나 큽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공수부대원의 사죄를 이끌어내고 무명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5.18 조사위. 그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였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재난사고를 목격했을 때 신고도 중요하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화재나 순환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용기 있는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더니 바다로 추락합니다. 물살에 밀린 차량은 계속 떠내려갑니다. 사고를 목격한 남성 2명이 곧바로 달려왔고 밧줄로 차량이 가라앉지 않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5분여 만에 차 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차량 방지턱에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생긴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를 구한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거든요. 바람 때문에 차가 많이 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고정을 해야겠다 해서 밧줄로 묶었죠. 지난 19일 신안군 도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섬 지역 특성상 119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서 70대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일단 그 가스가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측으로 가서 확대 연소 안 되게 우측에 창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쪽 쪽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영암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인근 상인이 119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순환 사고에서 시민과 목격자들의 초기 대응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리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해경과 소방당국은 위급 상황에 빠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의인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 MBC는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3년여 만에 종료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소금 품귀 현상과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으로 어민과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민들의 몸에 독극물을 뿌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뭐요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 보잖아. 그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이후 전남 11개 해역에서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산물 양식장과 공판장 등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되자 어김없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축산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4일 고흥을 시작으로 전남 곳곳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처분된 오리만 11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그런 게 다 분리해서 입어야 해요. 다음 달까지 겨울철새 157만여 마리가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 농가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가 지난 5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8월 31일 기준 전남 누적 확진자는 114만 2천여 명.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겁니다. 지역마다 설치됐던 선별 진료소도 영암과 한평 등에서 운영을 종료하는 등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2023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유난히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반강제적인 조기 등교와 야간 학습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모른 채 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올해 초 폐지했습니다. 흔히 야자로 불리는 강제 야간학습과 조기 등교, 방과 후 학교 등을 못하게 규정한 지침을 11년 만에 폐지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6월부터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라는 모임을 결성한 뒤 20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육청부터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시민의 교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연대 측은 특히 제보를 받았던 지난 5월 한 달에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제 학습 사례를 알려왔고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관련 조례 개정 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생 보호자의 선택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 발의 등을 통해 해당 조례를 보다 촘촘히 고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후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서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지난 7월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택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 신년에도 교육회 안팎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100억 원 달성과 서포터즈 43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가 어제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도와 도의회, 22개 시군, 향후회 등 40여 기관이 참여해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현안 과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고향사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12월 의정활동비 270만 원 전액을 기탁했습니다. 김보미 의장은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6년 동안 매년 12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탁하고 있으며 전달된 기탁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지역 아동센터에 직접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강진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성과와 함께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의 성과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와 고향사랑 기부금 100억 원 돌파, 21조 원대 투자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이라는 내년도 비전을 밝히고 실현을 위한 9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넘이, 해맞이 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도내 주요 해넘이, 해맞이 관련 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구급차 통로 확보, 낙상사고 방지 안전조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일선 시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탁했던 공기는 보통 수준으로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도로 위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한평과 영암이 영하 1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에 해남과 강진 11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은 흐리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26분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큰 추위는 없지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오늘도 엑소 만드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 만두. 오뚜기 엑소로 바꾸세요.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N? 판코리아! 감기 M? 판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판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판코리아. As you travel the world, you'll find there are some things best left behind. What's the point in feeling strife?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In the end, my friend, that's life. 올 연말 하우스 파티에 초대할게요. 환상적인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는 여기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사는 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니까. 아웃백.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서로 맞춰야죠. 근데 그쪽은 노력하지 마요. 뭘 좋아하는지 아이카드는 다 아니까. 맞춰줄게요. 전부.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야생이니까. B카드로 너만의 무기를 준비하시길.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오르죠. 마치 K카드처럼. 기대 그 이상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카드는 I거나 B거나 K거나.